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아침에 저희 박정호의 핫스팟을 빛내주는 게스트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참 어제 뭐 방금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의원님은 어제 몇 시까지 있으셨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네, 어제 저는 너무 늦게까지는 있지 않았었고요. 네, 그 필리버스터가 그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예, 뭐 특별하게 오래 끝까지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사실 필리버스터 하면은 지난번 민주당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내는 필리버스터 때 제가 기억한 9 일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뭐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기도 그렇고 하지만은 한 명으로 끝났어요. 필리버스터 네, 자체가. 김기현 의원님 한 네. 분이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네. 이제 처음에 필리버스터 그 이제 찬성 반대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이제 원내 수석 간에 이제 협의가 있었는데요. 네. 김기현 의원이 혼자서 다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 사실 저도 인제 써내기는 했는데 네.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기회가 아하.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오늘 2 시에 임시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지금 하나씩 법안이 쪼개져 가지고 아마 음. 토요일 오후까지 네. 임시회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법사위 통과하는 모습 저희도 그 영상을 통해서 지켜봤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와서 뭐 의사봉을 못 치게, 그 땅땅땅 못하게 오른손을 뭐 잡고 뭐 이런 모습도 좀 봤었는데 현장에 직접 계셨으니까 당시 상황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어 소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안건 법사위 안건 조정 회의, 그다음에 음. 또 법사위 전체 회의, 이 세 개의 회의가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사실상 회의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아. TV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네.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사위원이 아닌 야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음. 들어와 가지고 네. 계속 고성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요. 음. 그래서 그 고성 때문에 사실 마이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위원장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을 어. 정도였습니다. 예.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의사봉을 막 이렇게 잡는 것을, 네. 의사봉을 땅땅땅 내리치는 것을 막 막아서면서 의사봉이 심지어는 날아가기까지 하기도 예. 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의사봉을 제대로 위원장이 두드리기 어려워서 네. 왼손으로 잡고 이제 그 예. 책상에다가 내리쳐서 네. 의사봉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되어서 아하. 사실상 이것은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고 어. 어 소수당이 가진 권리를 넘어서서 회의 네. 진행을 방해한 거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비상의총을 열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입법 독재다. 이런 거는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냐." 이런 비판을 줄곧 해 왔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제 소위 말해서 날치기라든가 네. 과거에 잘못되었던 날치기나 그냥 일방 독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그런 법안들은 음. 충분하게 야당과 토론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법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 차례 그 소위 제1 소위를 토론을 여러 차례 열고 네. 또 전체 회의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어서 음. 사실상 충분한 어느 정도 토론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아셨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또 법을 만든 국회에서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그 추천위원회 추천 안 하면서 공수처 추천이 구성 자체를 몇 개월 동안 막고 아하. 또 추천을 했는데 예. 추천된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게 그 공수처에 맞는
추천인지 네. 좀 의구심이 들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또 너무 일방 독주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특히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 추천위원회 구성도 계속 안 됐고 추천이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른바 비토권을 활용해서 도저히 진전이 안 되는 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저기 뭐 어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하, 그러면 또 국정원법 관련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막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필리버스터로 지연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여야가 좀 협치나 좀 함께 의논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네, 모습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저희도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이제 법사위를 계속 열면서 네. 야당 의원들이 계속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었고요. 아, 들어와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정치인데 네. 아예 회의 참석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음, 네, 뭐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네. 계속해서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음,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사과가 또 구체적이지 않다, 모호하다라고 아, 하면서 예. 계속 회의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음, 당시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과를 했을 때는 야당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네. 그리고 원활한 법사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음, 좀 더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서 끝까지 함께 야당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 법사위원장의 사과마저도 거부하고 계속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음,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개혁적 입법적 성과가 음, 어제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다 공수처법에만 이렇게 공수처법 개정에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진짜 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거의 음, 처음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아, 행복했습니다. 진짜 몸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되게 네. 어제만큼 행복했습니다. 6개월 만에. 네, 6개월 만에. 우선은 세월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참위 활동이 1년 6개월이 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 지적했던 게 이제 세월호 사참위가 이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조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지금 생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조두순이 곧 이제 주말에 10일 날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과 다른 아, 법안들이 이렇게 수정해 예. 갖고 올라갔는데 네. 조두순 강화법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음, 또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네. 명예훼손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아하. 배드파더스에 막 자기 사연들을 공개하는 일이 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양육비 이행법이 또 통과가 되어서 음, 이제 앞으로는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하거나 명단을 공개하거나 네. 법무부 장관이 또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한이 생겨서 음, 양육비를 못 받는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조금은 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뭐 오늘 어쨌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 필리버스터 진행이 되는 그런 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개만 좀 네, 여쭤볼게요. 네, 네, 이번에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접대한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게 어, 그중에 검사 2명은 96만 2천 원 정도만 접대를 받고 왔다고 해서 이른바 김영란법 100만 원이 안 돼서 기소가 안 됐거든요. 예,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A님은? 이게 바로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제대로 보여준 아,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처음에 이 사건 터져 나왔을 때 야당이라던가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하고 네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냐, 음. 왜 사기꾼 말에 휘둘리냐라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검사까지 특정이 됐고 네. 심지어는 액수까지 아주 정확하게 카드값까지 확인이 되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된 거나 처벌된 거 이런 걸 보면요. 뇌물로 충분하게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뇌물죄로 기소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네. 이 계산법이 그냥 봐주려고 어떻게든 음. 누구든 봐주려고 한 것 아닌가. 예. 검사 맞춤형 봐주기 계산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정말 출범을 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음. 또 검찰이 제 식구 감싸지 못하게 공수처에서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좀 황당해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검사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면 국민들이 화를 낼 것이다. 이거 알았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거 딱 눈에 그래도 보이는데. 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김학의 전 차관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음. 김학의 차관이 명백히 맞다라고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네. 검찰에서는 기소를 안 하고 그 봐주기 아하. 처분을 했었잖아요. 왜 그게 예. 가능하냐면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소하는 권한을 전부 다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네. 비판하고 국민들이 분노해도 검찰은 그렇게 하하. 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뭐 서울 남부지검에서 서울 남부지검의 부장검사가 이제 돌아가신 김홍영 검사를 괴롭히고 막 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김홍희 검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네. 그 사건 심지어 김홍희 검사의 동기들, 법조인들이 나서서 고발해가지고 수사하고 처벌하달라고 했는데 그거 기소됐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참. 예. 이래서 예. 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고 네. 과거에 잘못됐던 여러 권력형 범죄나 비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 이게 뭐 공수처가 정말 뭐 완전 무결한 그러한 어떤 기구라든가 검찰 개혁의 끝장판, 완성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하나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 문화적인 개선 음. 그리고 또 검찰 내부를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다 함께 가야 되는 아 거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공수처도 10년, 20년 지난 뒤에 스스로 권력기관에 화해가지고 검찰처럼 음. 괴물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자님처럼 언론에서 감시하고 또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는지 그러한 네. 것들을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검찰 개혁 왜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외쳐왔는지 왜 중요한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 뭐 댓글로 보니까 많은 분들 응원하고 계십니다. 포건이 님이 울 꾹님 이뻐 이뻐 이런 말하고 계시고 힘내세요 김남국 의원님하고 물 숲소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응원을 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그 공수처에 많이 묻혔지만 어제 많은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주신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는 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심지어는 국민들이 통과시키라고 그 힘까지 그렇죠. 국회를 압박해가지고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좋은 그 민생 입법 이런 것들 있으면 다른 의원실에 주지 마시고 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에 던져주세요. 네. 또 홍보를 하고 네, 계시는데. 네. 이게 아이디어를 그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바로 김남국 의원실에 아이디어를 주시면 바로 이제 법안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잊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10시 반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징계위원회가 이 길에서 10일로 연기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기된 게 뭘 막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아, 16일 연기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서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네. 또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님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오늘 이제 10일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징계가 해임이 뭐 정해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할 걸로 보이고요. 어. 예, 결국에 판단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비위나 감찰 대상이 되는 혐의 사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윤석열 총장이 명쾌한 해명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한 번에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또 부족해서 좀 더 추가적인 그 징계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아마 뭐 한두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아니 윤 총장에 대한 뭐 징계도 확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들과 김남국 의원님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시죠? 한마디만 더 아니요, 붙여도 시간 될까요? 많은데 아, 의원님 그래요? 그 네. 의정 활동 시간을 저희 뺏을까봐 아유. 항상 저희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바쁘시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 네, 국회 네, 네. 상황을 전해드리는 게 이게 의정활동의 일환이고요. 예. 네, 말씀 더 그, 해주세요. 저희는 시간 많이 비워놨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오늘 결정이 날지 언제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징계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이 문제가 빨리 저는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결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투고 소명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가 봐요. 이 상황 자체가. 뭐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을 징계위원회에서 다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다 절차에 적극 소명하고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다 하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참 윤 총장이 뭐 국감 뭐 가깝게는 국감 현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들 참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고 그동안 보여왔던 선출된 권력에 통제받지 않고 벗어나려는 그 자기 혼자의 독재 행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건 아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오늘 징계 결정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댓글에 김남국 의원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배 아파서 다 소개를 안 해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의원님이 좀 알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박종호 기자님은 훨씬 더 응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 없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의정 활동하는 모습도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 뭐 정치인들 아니면은 각계 전문가들과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입니다. 화면 아래를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 계속 방송할 수 있게 후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수한 그런 시청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열심히 또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현장 모습, 또 인터뷰, 또 소통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이 오마이TV 박종의 핫스팟이니까요. 여러분들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전화 주셔서 박종호 기자 보고 연락했다. 오마이TV 응원한다. 시청률 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화 중이면 후원 이게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뭐 잠깐 정리해 보면 어제 개혁 법안들 많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리버스터 보면서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물론 본회의 이 회의 자체가 9일, 그러니까 회기 마지막 날 오후에 밤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3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김기현 의원 혼자 다 했습니다. 뭐 기저귀도 차고 났다라고 했는데 3시간밖에 안 했어요. 뭐 근데 3시간밖에 안 하고 기저귀를 왜 차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 국민들한테 좀 국민의힘의 생각이 이렇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는 걸 5개 법안으로 할지 3개 법안을 할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뭐 3개 법안으로 정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시간도 잘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도 잘 펼치지 못하고 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봐왔던 그런 모습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야당 그런 역할도 야당 모습도 잘 보이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의석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온전하게 공수처 추천위원회 내실 있게 또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2명을 추천하는 후보 추천하는 그러니까 추천위원도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 안에서 최대한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 그러니까 후보 2명이니까 2명 중에 1명은 우리가 좀 원하는 사람 넣겠다라고 타협을 하면서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텐데 그걸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날려버려서 그 기회를 결국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힘의 뭐 목소리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총선 때 국민의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가져오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일부는 가져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해서 민주당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참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악수를 계속 두고 있구나. 정치 정말 못한다.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업자득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여당 시절부터 보여왔던 특히 총선 전에 황교안 전 대표가 삭발하고 장애투쟁하고 하면서 비호감도를 높여왔던 게 이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저질렀던 그런 일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당에서 막 사과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막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그 정당의 모습, 그 현실, 그 지금 모습이 바로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비호감도가 너무 높고 탄핵의 강도 제대로 못 걷는 이 당을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도 1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하나도 못 두고 있잖아요. 거의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뒤에다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사표되고 나와서 나 이제 정치할래, 당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던 의원들도 막 옮겨갈 거고요. 이른바 보수 지지자들도 보수 진영 지지자들도 다 옮겨갈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모습이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내가면서 토론하고 최소한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런 전략을 써야지.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파멸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답답해서 제가 좀 몇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것도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주호영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국민의힘.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시켜 내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그러니까 검사 두 명이 96만 2천 원에 접대를 받고 100만 원이 안 돼서 기소가 안 된 모습 이걸 보면서 또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이 뭐 비판하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김학의 전 차관은 소환해 냈고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를 막을래 막을 수가 없어요. 막겠다고 필리버스터하고 나서는 그 시간 동안 국민의힘 지지도는 떨어지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참, 네. 이걸 볼 때 공수처의 필요성, 우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이 검사의 96만 2천 원 접대비 이걸 당당하게 내놓는 수사 결과라고 내놓는 이런 검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뭐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소환됐지, 이렇게 룸살롱 접대 비용도 96만 2천 원으로 딱 맞춰줬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저러고 있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의지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국회 일정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2시 본회의가 열리면 어제 그러니까 정기국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썼기 때문에 지연작전 썼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가 오늘 열리는 거예요. 임시국회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 새로운 회기에서는 못 막아요. 필리버스터 했던 그 안건은 다시 필리버스터 하면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표결에 붙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2시 되면 땅땅땅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비토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천한 추천위원들 비토권을 못 써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 법안이 개정안으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이 순서대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여기서 임명을 하면 그 인사에 대해서 그 내정자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통과하게 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는 걸 프로세스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은 국정원 개정안이에요.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그 법안인데 또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거죠.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또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기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시국회 회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그게 끝나게 되면 다시 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국정원법 개정안은 또 거기서 필리버스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기가 바뀌어서요. 막을 수가 없어서 표결해서 통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 저희가 봤었죠. 이른바 쪼개기 입법 통과 이걸 그대로 지난번 봤던 것처럼 수행하게 되고 주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던 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180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거대 여당이 됐는데 일 정말 못한다. 우리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비판을 좀 하셨죠. 그래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혁 법안들을 다 처리해 나가면서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10시 반에 검찰총장 징계가 열리게 돼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불출석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하면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완규 변호사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 변호인 3명이 출석하기로 해서요.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 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윤 총장은 이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의 소집 과정 등의 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서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에 나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뭐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이런 절차를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윤 총장이 뭐 지금 갈 때까지 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헌법소원도 하고 막 다 하고 있으면서 나 정말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안 나갈래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또 악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의 불출석 이거는 징계위에서 볼 때는 이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나 검찰총장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징계에 나가 뭐 이런 모습을 좀 그런 모습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악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아까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듯이 오늘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좀 질질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본 책 기억하시나요? 이게 안진걸 소장이 나와서 홍보를 한번 했던 책이죠. 네, 파란색 표지의 책입니다. 어제 계속 국무위원 중에 혼자 계속 남아가지고 필리버스터 끝날 때까지 남아서 독서를 하고 계시더군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네,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쓴 책인데 뭐 연필로 줄을 쳤습니다. 줄까지 치면서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 한 부분 뭐 여기에 대해 밑줄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시간을 아껴서 책을 읽는 모습.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얼마나 좀 썩어 있고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거든요. 이현주 변호사가 검찰을 떠나면서 쓴 그런 책인데 그걸 정독하고 있는 모습, 줄까지 치면서 정독하고 있는 모습. 검찰 개혁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검찰을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이게 언론에서 찍어서 보도될 줄 알고 읽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다 그 뒤에 앞에 다 있어요. 기자들이 다 있어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찍히고 촬영이 될 줄 다 알고 있으면서 검찰 개혁 꼭 해내겠다. 윤석열 총장 감찰 진행을 했고 순리대로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아마 판단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 책을 읽고 있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잖아요. 어제 본회의가 끝나기 5분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책의 구절을 공유를 했거든요.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 진퇴양난에 빠진다. 어쨌든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 이런 책의 구절을 공유했고요. 그러면서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김봉현 전 회의장이 폭로에서 시작된 이른바 검사 술접대 수사 결과 보시면 참 검사들이 국민을 배반하는 게 더 쉽구나. 검찰이 자기 조직을 배반하는 것보다 국민을 배반하는 게 더 쉽구나. 전 이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니 두 명 먼저 떠났다고, 두 명 먼저 떠났다고 꼼꼼하게 그 시간 체크까지 해가지고 검사 2명을 살려주는, 기소하지 않는 이런 모습. 참 글쎄요. 아니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떠나서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아니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누구한테 뭐 접대를 받는 뭐 국회의원이 있다거나 누가 있으면 한 시간 동안 먹고 뭐 밴드나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에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먹고 가요. 99만 9천 원 먹었습니다. 네. 김영란법 아니네요. 김영란법 어긴 거 아니네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검찰은. 야, 이게 뭡니까, 진짜. 와, 그러니까 참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니. 뭐 그동안 뭐 김학의 건도 있고 뭐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뭐 다 있었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소율도 1%가 안 돼요. 최근 보면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커요.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96만 2천 원. 그리고 김봉현 전 회장을 거기다 넣어서 n분의 1을 했어요. 아니, 접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넣어서 그거를 나눕니까? 사람을.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참 저희가 참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김봉현 전 회장도 황당하다고 입장을 냈잖아요. 야, 내가 접대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수사해가지고 결과 냈는데 내가 접대했다고 한 사람을 거기다 넣어서 나눠가지고 각자 그 정관인 A 변호사, 뭐 B 검사, 나머지 2명 그 검사 2명 또 있잖아요. 돌아가는 금액을 낮춰버렸어요. 와, 좀 신박합니다. 야, 이러니까 우리가 개콘을 안 보죠. 개콘이 방송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그 소재예요. 막 그려져요. 개콘에서 막 하는 거죠. 야, 오늘 뭐 내가 접다 내가 쏜다 했는데 걸렸어. 수사 받는데 제가 쐈지만은 좀 넣어서 좀 깎아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개그 소재로 써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봉윤 전 회장 참 황당한 그런 얘기를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수진이 나오님께서 코빅에 나올 수 있겠네요. 코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제 패러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성범 씨가 개그한다면 이건 분명히 박성호 씨나 강성범 씨 개그한다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황현희 씨 한다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콘이 좀 없어져가지고. 근데 분명한 건 뭐 이 99만 9천 원 얘기 나오면서 좀 미쳐진 게 뭐냐면 야당과 뭐 언론과 검찰발 뭐 보도를 한 거죠. 언론에서 다 뭐라고 했냐면 검사가 있을 리가 없다. 검사는 없다고 한다. 이 얘기를 계속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빼박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있으니까 자료가. 빼박으로 확인된 건 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김봉현 전 회장 말이 맞았던 거예요. 네. 이걸 정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좀 다 또 부각을 안 시키더라고요. 저는 오마이TV 박정환 핫스팟에서는 여기에 또 주목을 합니다. 검사가 진짜 있었다는 것. 이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참 코미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이런 또 코미디를 만들어 주네요. 참. 성원준님이 99만 원짜리 검대리아 불교서 세트 오늘 출시 유후.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 보면은 정말 이 상황을 재밌게 또 재치 있게 표현해주고 계시고 좀 황당히 하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좀 이 분노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윤 총장의 징계의 결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미애 장관 묵묵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그 임무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책무 책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이TV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이걸 원본을 좀 공개했다가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있는 그대로 저희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성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꼭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검대리의 얘기도 좀 하고 김학의 얘기도 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또 인터뷰하면서 방송 만들 수 있게 저희 광고가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3270-3828 전화번호가 밑에 있죠? 여기에 네, 010-3270-3828 여기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 시청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응원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기자 보고 연락했다. 네, 오마이 TV 후원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마이 TV는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항상 저희 그 제작진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방님이 오케이 지금 전화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명성령님도 꼭 할게요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수수박이님 오마이뉴스 TV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침 1부 방송 이것 좀 마무리하고요. 11시에 저희가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평화로 시즌 2 제가 진행을 하고요. 정욱식 대표와 김종대 전 의원 나와서 토론을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11시에 저희 또 알람 뜨면 오셔서요. 외교통일하면 뭐 이거는 뭐 사실 저희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홍익표 의원과 그리고 저희가 마련한 특별 순서가 있어요. 홍익표 의원과 김동석 우리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알고 계시죠? 뉴스공장에 자주 연결됐던 김동석 대표와의 특별 대담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오후 방송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따가 11시에 다시 평화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